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전문직 취업은 영주권부터 해결해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에서 공부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관련 분야 경력도 있으세요. 그러면 굳이 내가 호주 가서 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세부적인 우리 질문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에게 최근 한 두어 달 사이에 제가 받은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선별을 한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지만 IT 회사에서 현재 2년째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IT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호주 가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주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영어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 공부해서 갈 것입니다. 이분이 문의 주실 때, 저희에게 이메일 주실 때 여러 다른 이제 신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제외하고 지금 오늘 주제에 맞는 것만 제가 선별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이분은 산업공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산업공학과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코딩을 공부한다라든지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든지 컴퓨터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IT학과 나온 사람들만큼 능력을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현재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나 호주 이민법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이분의 2년 경력은 직장 경력이지 IT 경력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IT의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이후에 IT 개발자로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 IT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가장 심플하죠. IT 학위가 있으니까 내가 IT의 능력을 갖췄다라는 걸 가장 심플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산업공학과를 전공하고 IT 개발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 경력은 2년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경영학과 졸업하고 의료기기 수입회사 회계부서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 3년 경력으로 호주에서도 회계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물론 경영학은 회계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고 일부 과목은 회계 관련 과목을 배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회계학과 출신은 아니잖아요. 회계사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3년 경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호주는 보통 회계학과가 학사가 3년인데 회계학과 학사만 졸업하면 회계사로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은 따로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요. 근데 이분의 3년 경력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호주 이민법 기준에서 볼 때는 이분의 3년 경력은 회계 경력이 아닌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전문직일 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종 중에서 전문직, 즉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직종을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그런 직종들은요, 대부분 그 전공 학위가 있은 다음에 2년 경력을 갖췄을 때 TSS라고 하는 취업 비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학위 플러스 그 이후 2년 경력, 그리고 취업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조건이 이제 갖추어지고 자기를 스폰서할 적정한 회사가 호주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공이 안 맞을 때는요, 순수하게 경력만 가지고 내가 이걸 어필하려면 학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해요. 이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계 업무로 예를 들어서 산술 계산해서 단순 계산해서 회계 경력으로 한 8년쯤 있다라고 하면 뒤에 3년 정도가 회계 경력으로 그나마 봐줄 여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보십시오. 한국 나이로 32세입니다. 한국에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자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심 있던 건축 디자인 분야로 호주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 안에 한국은 보통 이제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건축과 하면 좀 더 공학에 가까운 과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호주는 보통 건축과는 공학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냥 디자인에 맞춰진 뭐 디자인 학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그런 학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 나름대로 건축과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디자인을 하긴 했었을 테니까 디자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관심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자재 관리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경력까지 없기 때문에 이분이 호주에서 건축 디자인 분야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비자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자는 취업 비자일 텐데, 취업 비자 신청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학위 플러스 그 이후 경력 2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기술직입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관련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경력만 있고 남편은 관련 학교를 나오고 경력이 10년 정도 됩니다.
예, 이 여자분도 아마 이제 요리 관련 셰프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만 관련 학교가 제과제빵인데 경력은 일반 키친이라 애매한 상황이고 10년 경력 중 증빙할 수 있는 경력은 7년 정도입니다. 뭐 아마 한 3년 정도는 이제 뭐 캐시 잡을 했거나 뭐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학생 비자를 받고 이제 와이프분이 학생 비자를 받고 남편이 주 신청자로 스폰서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이분의 질문 사항에 다양한 이제 개인 신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미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에서 1년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호주 상황을 좀 아시는 거죠. 학생의 동반 비자도 2주에 40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남편분이 학생의 동반 비자를 받고 호주로 오면 이 남편분이 이제 이미 10년을 주방에 있으셨던 분이 뭐 경력 없이도 요즘에 다 주방에서 뭐 일을 하거든요. 키친핸드부터라도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뭐 셰프로 일하겠죠.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비자 조건이 학생의 동반 비자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겠죠.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요. 그 주방에 있는 헤드 셰프나 아니면 뭐 작은 레스토랑이면 사장님이 뭐 몇 주만 지켜보면 그 사람의 능력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취업 비자를 진행해 볼 수 있죠. 이런 현장 기능직일 때는요. 보통 호주에서 이제 이런 현장 기능직이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전공들은 2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학업이 아니다. 뭐 이분은 또 제과 제빵하고 지금 현재 요리니까 이건 조금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학력이 안 맞다라고 하면 대략 한 3년 정도 경력이면 이 2년 학업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학사는 5년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학사 석사 학위를 대체할 5년 경력은 실제 5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학위로 대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현장 기능직은 좀 쉬워요. 한 3년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업을 2년 대신한 것들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이제 증빙 가능한 경력이 7년이다. 그럼 앞에 3년을 빼더라도 네. 한 4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니까 이미 이분은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신 거죠. 네, 다만 자신의 능력을 한국 안에서는 아무리 그 자기가 셰프라고 해도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이력이 있지 않고서는 레주메를 보내가지고 언제 취업비자 신청한다고 내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이 스폰서를 한다라고 해도 이분은 한국에서 수개월 걸쳐서 취업비자 받기까지 그 레스토랑이 계속 기다려줘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들어와서 파트타임일지라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작년에 호주 홀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 학업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 뭐 워킹할리데이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 많으신데 호주에서 용접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용접 기술을 어디까지 배워가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전문 이런 그 2년 과정의 전문 대학에 무슨 용접학과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 학위는 한국 학위든 호주 학위든 똑같이 인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학원에서 뭐 속성 과정, 뭐 2-3달 과정을 배운다든지 6개월 과정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호주에서 이민 신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호주 2년 학업에 준하는 걸로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네.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대체하려면 아까 제가 3년 정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3년에다가 그리고 또 2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야 비로소 호주에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호주 취업비자는요.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게 9할이고 내가 내 조건 갖추는 건 1할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 적정한 스폰서 회사가 나타나느냐가 관건인 거지 내가 내 조건 갖춘다? 내가 내 조건 갖추는 거에 얼마든지 갖춰져 있는 사람 한국에 수두룩하잖아요. 예. 경력 없는 사람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이미 용접 경력 충분하고 뭐 자동차 정비 경력 충분하고 뭐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호주 취업비자를 바로 받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9할에 해당하는 적정한 이 스폰서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물론 뭐 영어도 해결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충분히 뭐 관련 학위가 있고 관련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먼저 이 비자, 이 비자는 바로 영주권이죠. 이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호주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 취업비자
신청 조건도 일단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절대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비자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어 능력,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준 이런 걸 따져서 호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실질적으로 뭐 워킹 할리데이도 있고 학생 비자도 있고 졸업 비자, 취업 비자, 뭐 영주권까지 다 있는데, 자, 물론 이 비자들의 동반자들도 배우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파트타임으로라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워킹 할리데이는 한국 영주 밑에서 6개월밖에 일을 못 하고 학생 비자는 2주에 40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워낙 호주의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뭐 단순 뭐 알바생도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이 조건을 풀어줬지만 이건 이제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뭐 계속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풀타임 일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졸업비자. 근데 이 졸업비자도 한시적이죠. 2, 3년밖에 안 돼요. 취업비자는 내가 그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아직 영주권은 아니더라도 그 업체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은 영주권자라야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직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비자가 중요한 것은 호주에 와서 아까 부부가 다 요리를 하시는 그분들처럼요, 호주에 와서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적어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라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서류만 가지고 여러분들 스폰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관련 학력,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호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을 할 텐데, 그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라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갖추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고용주한테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야 취업비자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취업비자는요, 절대 고용주가 주는 게 아닙니다. 호주 정부가 주는 것입니다. 고용주만 오케이 하면 내 비자가 저절로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조건도 물론 심사를 받고 내 조건도 심사를 받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호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취업비자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호토바기 조언. 결국은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겁니다. 이 유학 후 이민, 이 5글자를 한 단어처럼 붙여 쓴 게 호토바기가 제일 처음 이렇게 붙여 쓰기 시작했는데요. 15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한국에서 관련 학력, 경력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라는 게 필요하고, 이 취업비자가 성립될 때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게 9할, 내가 내 조건 갖추는 건 1할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레주메만 가지고 제출해서 호주에 있는 특정 기업이 여러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해서 비자 프로세스를 한다. 취업비자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이 회사가 그 포지션을 계속 비워둔 채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그 특수한 분야의 어떤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파트타임일지라도 호주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들어와서 자신의 능력을 파트타임이라도 조금 보여주면서 서류를 어필해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호주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는 학생 비자, 워홀 비자 뭐 이 정도 말고는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비자는 없거든요. 관광 비자로 와서 뭐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한국에서 이미 IT 학사가 있다, 그리고 경력도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그런 회사의 적정한 스폰서를 찾고 싶다. 그러면 IT 석사를 학생 비자를 받아서 와서 석사 과정 다 마치기 전이라도 적정한 스폰서가 있으면 그렇게 취업 이민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당장 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자는 학생 비자, 워홀 비자밖에 없고, 워홀 비자는 이미 써버린 경우가 많고, 자신이 충분히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30이 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워홀 비자는 안 되거나 써버렸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 호주에서 취업할 때는 반드시 이 비자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